그래서 삼성이 현재 6개월 뒤져있는 건 맞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의 발판이 있었던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도 뒤쳐졌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이상은 하이닉스가 쉽게 HBM의 주도권을 놓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만큼 삼성전자가 그 HBM3E 같은 프리미엄 제품 HBM을 얼만큼 점유율을 복원해 나갈 것인가. 네. 그걸 보시고 하이닉스의 가격, 그러니까 걔네가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1, 2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박준영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 아니면 뭐 하이닉스 이 둘 중에 하나는 항상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든단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는 뭐 이게 많이 눌려 있으니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도 있지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좀 잘 나가고 있는 막 성과급도 엄청나게 준다는 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또 많이 올라 있기도 하고 뭔가 좀 고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하이닉스만 보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하이닉스의 현 상태. 제가 아주 주식을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기술력과 연관해서 주식을 보는 사람이에요. 회사만 보면. 회사만 보자면 기술력이 실제로 독보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바로 이게 기술력이 뭐 반짝거리는 누구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게 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대부분 대표적으로 HBM인 거죠. HBM인 게 HBM3E라고 하는 것이 그걸 통해서 2분기 때 9.2조 원이었죠. 그 조그만 회사가 실제 조그만 회사 크지 않습니다. 임준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그 회사 9.2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을 가져갔고 게다가 이번에도 기사 보셨겠지만은 성과금을 영업이익의 10% 준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쪽 반도체 쪽 일하는 애 들어봤는데 신입사원 보너스만 1억이 넘는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입사원이 뭐 1억 5천 받았다 이런 얘기 막 그래서 들리더라고요. 그 마세요 집이 뭐죠? 네. 야간하러 가야지 뭐하냐. 그래서 제 반도체 연구소에 있던 제 친구들 많이 거의 가 있는데 예, 저희 뭐 나와 있는 사람이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더 서로 얘기 안 한다더라고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기술력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 생각보다. 그 다음에 HBM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이제 기술력으로 보시면 HBM이 만드는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후공정이죠. 후공정이라는 것과 전공정의 기술력조차도 하이닉스가 6개월 정도 앞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전공정, 후공정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데 거기에 인적 자본들이 몰린다. 네, 그러니까 뭐 얘기했던 대로 기존에 삼성이 1년 정도 앞서 있을 때 삼성에서 많이 갔어요. 네. 많이 갔고요. 근데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이 갔다는 것보다 평균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닉스가 많이 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90% 이상 거의 같은 공정과 거의 같은 장비를 써요. 그러면은 요만큼 떠가지고 그대로 가죠? 그럼 그대로 이 사람들이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걸로서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몇 년 동안 아시겠지만 조직 이슈도 많이 있었고 네. 많이 마음 아픈 사람도 있었고 소위 조직 관리나 관리 중심의 문화도 문제가 있었었고요. 외려 이제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확실히 하이닉스가 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편하다는 게 일을 별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심적으로 좀 편하다. 심적으로 편하다. 관리 조직에서 힘이 별로 없다. 관리 조직이 약간 지원해 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다. 돈을 잘 번다. 기술력 앞서 있다. 나쁠 게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HBM도 어떤 뭐 세대가 있어가지고 다음 세대에서 또 역전될 수 있는 뭐 그런 그 갈림길 같은 것들이 항상 있다. 그래서 맞아요. 삼성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좀 다른 길을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건가요? 맞죠. 맞았고 현재까지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은 이제 디테일을 많이 아시니까 HBM3E라고 하는 네. 하이닉스가 엄청 잘 팔고 있는 현재 이 HBM 기술을 봤을 때 이게 업계에서는 가능한 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로 안 될 생각했는데. 거를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쪽 애들한테 얘기하면 갈아 넣은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는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잘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HBM 만드는데 는 공정 레시피가요. 아까 전공정 말씀 우리 1부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후공정이 원래는 한 50번 정도만 하면 끝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칩 만들어 놓고 기기에 붙여야 되니까 요거를 해주는 기술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붙이는 게 더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네, 근데 이거가 예전에 50스텝 하던 게 지금 한 300번 정도 진행해야 돼요. 네. 굉장히 공정이 늘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기술력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되고 이 기술력을 쭉 개발했던 게 성공에 갔던 길이 맞는 것이고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이 잘 된 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재사 같은 거하고 협업도 이렇게 잘 됐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의 특징, 그 다음에 많이 아시는 대로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이 한미 반도체
라고 하는 장비 회사하고의 협력. 요새 약간 좀 틀어지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어설프게 약간 자기네 자회사 쓰려고 했다가 망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 자회사 예전에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기술력을 솔직히 빼가가지고 자기 자회사에 심었다가 소송 나가지고 네. 한미랑 삼성 거래를 안 하죠. 이런 이슈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계속 개발해왔고 소부장 회사의 관계가 괜찮았고 그나마 그런 것들이 현재 만들었고 그 갈림길에서 어려운 기술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성공을 했고 근데 삼성과 마이크론은 그걸 쓰지 않았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HBM3E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거둔 게 사실이고요. 현재 갈림길 미래를 보자면 3E 다음에 4라고 얘기합니다. HBM4라고 하는 것은 또 갈림길이 원래 있을 뻔했어요. 네. 이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기술이 어려워서 이걸 좀 미루기로 했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죠? 삼성에서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HBM4도 여전히 하이닉스가 앞설 거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럼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4에서도 같은 길을 가는 느낌인 건가요? 지들이 하는 방식 가는데 네. 여기서 확 달라질 기술이 있었어요. 네. 네, 그 기술을 실제로 구동이 안 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원래 삼성은 의욕적으로 자기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좀 어렵고 복잡한 기술을 쓰기로 했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이번 세대는 여전히 유지한다?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아, 그러면은 뭐 역전의 어떤 그럴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가 않는 없습니다. 거네요. 당장은 없고 단가를 인해서 네. 유사한 기술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사한 성능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가 포지션은 좋을 수 있겠다. 근데 이 오늘도 기사 같은데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기술 개발 아시겠지만 샘플을 보낸 다음에 양산을 시키죠. 네. 샘플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분기 정도가 뒤져 있어요. 3분기 정도가. 네. 이 테스트 여부 가지고도 이미 판가름이 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면 이미 3개월 앞서서 제품을 넣어버리죠. 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3개월만 해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삼성이 현재 6개월 뒤져 있는 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역전의 발판이 있었던 어려운 기술을 하는 것도 뒤쳐졌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 이상은 하이닉스가 쉽게 HBM의 주도권을 놓을 리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 빨라야 뭐 1년 뭐 네. 더 지나가지고 4세대 4로 갈 때 그때나 한번 뭔가 뭐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는 뭐 쉽지 않다. 4도 어렵다. 4도 안 돼요. 네, 아까 말씀드린 4에서 기술을 확 바꾸려고 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아, 그거 뭐 한 1, 2년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게 이제 보시면 이게 어려운 게 이게 3E가 뭐냐면 2가 영어예요. 2가 네. expanded에서 네. 확장된. 그다음에 3E 다음에 4고 4 다음에 4E 또 네. extended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4E 정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쓴다는 얘기가 현재 아직 멀었네요, 그러면. 뭐란 거죠. 그러니까 그게 3E, 4E가 아무리 빨라도 보통 6개월 이상 차이 나야 되거든요. 보통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니까 그거만 본다면은 제가 봐도 26년 말까지도 쉽지 않다고 좀 봐요. HBM 시장은. 네. 근데 거기서 삼성이 가장 좋은 건 뭐냐? 만약에 엔비디아 승인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것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꼭 100% 좋은 기술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기술이 좋아할지 모릅니다. 어려운 걸 잘 만들었어라고 해서 계속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쉬운 건데 훨씬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삼성이랑 마이크론이 같은 기술이에요. 근데 마이크론이 승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여기서도 분명히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약간 기술 용어 아시는 분이 이게 이제 뭐 TCNCF라고 해서 칩을 이렇게 붙이는 게 있고 얘네는 하이닉스는 이미 건물을 딱 만들어 놓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붙이는 거고 이거는 쑥 만들어 딱 붙여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기술이 어려운 기술인데 잘 만들었는데 이게 영원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여기를 바보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마이크론이 이미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럼 삼성이 첫 번째 생산성에서는 대박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그리고 엄청나게 절치부심 하고 있어요. 많이 접근돼 있습니다. 이거 승인 받았잖아요. 지금 브로드컴이나 이런. 그래서 지금 기술로 그러니까 확 달라진 기술이 아니더라도 이걸로서 유사한 결과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력들이. 그거를 이제 어드밴스 되어 있는 패키지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이 동일한 스펙만 만족해 준다면은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하이닉스만큼 독보적 이익이 아니겠지만 하이닉스 이익은 줄 것이고 삼성전자 쪽에 이익이 늘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어떤 매출이 지금이 뭐 최고조고 앞으로 1, 2년 지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 2분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수요 공급으로 보게 된다면 진짜 엔비디아만 계속 만들 거냐, HBM 수요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빅테크 회사가 더 늘어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소버린 AI 같이 나오죠. 소버린 AI 같이 해서 국가 단위로 나올 것이냐. 그러면 AI의 인프라용 AI 수요가 더 는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다른 형태 있었을 때 일단은 하이닉스는 팔리는 족족 팔릴 거예요. 만드는 족족. 네. 근데 현재 하이닉스의 약간 리스크는 저는 그 AI 시장이 넓혀지는 건 맞았다고 보는데 설비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하이닉스가요? 예, 그러니까 라인 확장 같은 거를 솔직히 덜 했어요. 그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좀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약간 미스 포인트긴 해요. 생각보다는 양산화를 덜 시켰다. 공장 가동을, 그러니까 그 확장을. 네. 그게 이제 삼성이 따라가려는 이유 중에 그나마 클루가 바로 라인 확장을 삼성은 엄청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지금 뭐 용인에 만들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거가 만들어진 게 27년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이미 만들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주 공장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삼성 출신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라인 확장 같은 거에 대한 투자의 거대 투자는 삼성이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보통 반도체 투자를 삼성이 보통 1년에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해요. 네. 하이닉스는 보통 20조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이만큼 돈을 벌었으면 하이닉스는 한 30이나 40조 원을 더 투자했었어요. 예를 들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투자 비율이 한 4대 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40조 원이 메모리, 파이낸스가 10조 보통 이렇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근데 사실 근데 반도체가 투자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저도 보기에도 라인을 더 키워야 됐었는데 좀 덜 키운 건 있더라. 그게 이제 물론 자기가 조절하면서 품귀 현상 일으킨 건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은 품귀 현상 여부라기보다는 만드는 족족 팔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벌 수 있을 때 확 벌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그게 좀 캐파가 좀 모자라서 네, 그게 네, 좀 네. 뭐 약하지만 어쨌든 그게 좀 고리가 될 수는 있다. 네, 투자자님께서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도 2분기, 3분기 때 끝난다는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시점에서 그러면 그게 얼만큼 삼성전자가 그 HBM3E 같은 프리미엄 제품 HBM을 얼만큼 점유율을 복원해 나갈 것인가. 네. 그걸 보시고 하이닉스의 가격, 그러니까 걔네가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1, 2분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까 계속 수요가 더 생긴다. 여전히 인프라용 AI는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 그 수요를 보통 27년 전으로 봅니다. 그 수요의 피크 지점 정도를. 여전히. 27년까지. 네네네. 여전히. 그럼 아직 뭐 올해나 내년 뭐 주가 이런 것들에는 뭐 크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 피크가 아직 안 왔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유율 여부. 그러니까 캐파를 더 늘리지 않았던 게 현재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말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이제 국내 기업인데 뭐 마이크론의 어떤 입지나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마이크론이 뭐 위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일단 기술력은 앞서가요. 이게 보통 기술력은 지금 전공정 기술로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론이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가 하이닉스, 마이크론 조금 비슷한 편이고 삼성전자가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있어요. 전공정. 네. 후공정으로 보자면은 지금은 좀 비슷하긴 한데 중요한 건 마이크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가 거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생산 시설이 많이 없는데 이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네. 예, 그게 이제 장점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분기에도 마이크론 실적이 3조 원이 넘었죠. 근데 캐파로 보자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걔네가 캐파 증설도 현재 여부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이크론은 기술력이 좀 괜찮은 편이어서 쉬운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네. 미국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이미 승인도 받았다는 점, 이 등등을 확인해봤었을 때는 마이크론은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순위가 바뀌거나 그러기에는 좀 작다. 뭐 이 정도로는 예, 가야 될까요? 이따 카페 차가 많이 납니다. 캐파 차이가 보통 그러니까 442 보시면 돼요. 442 정도. 네. 예, 원래는 432, 1 정도 됐는데 삼성 4, 하이닉스 4, 마이크론 2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 1위가 된 거예요. 30년 만에. 33년 만에 25년 1분기부터 메모리 시장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위가 또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SK 계속 1등한다 말씀이시죠.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HBM에서 큰 일이 없지 않은 이상 왜냐면 HBM 보통 DRAM 단품보다 통상적으로 보통 5배 이상 비싸요. 고부가가치 제품에서 실제로 이익이나 네. 점유율 타는게 안 되면은
극복이 안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전공정에서 앞서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2018년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1등할 때 전체 1등할 때입니다. 그때 1년 앞서던 게 지금 6개월 뒤졌다는 거죠. 네. 그럼 1년 6개월 따라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적어도 1년은 앞서갈 정도가 있어야 6개월을 따라잡을 수 있겠죠. 이거가 쉽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렇게 역전을 하고 나서 다 망해버렸죠. 계속 이제 네. 벌어지듯이 네. 하이닉스가 어쨌든 괜히 치고 올라온 건 아닐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격차가 더 벌어지면 네. 사실상 이렇게 공고화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저는 예전처럼 삼성이 그러니까 어떤 결단할 수 있는 힘이나 아니면 이제 조직 문화의 큰 변화나 네. 아니면 뭐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아주 큰 의사결정 정도가 있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아니 뭐 저 냉정하게 저도 삼성 연구소 있었고 인사팀도 있었지만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삼성이 나은 게 뭘까 대체. 네. 저는 이제 가끔씩 대학생들 만나서 얘기해요. 그럼 애들 물어보고 근데 나을 게 뭐지? 아 유학할 때 도움돼. 유학할 때요? 왜냐면 여전히 삼성전자 브랜드 훨씬 크죠. 아,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훨씬 브랜드 좋죠. 네. 그거 말고 돈을 많이 주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도 많이 안 줘요.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나아져 있냐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조직의 가장 큰 차이. 아까 말씀드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기술 CEO들의 역량 그들이 관련돼서 얼만큼 자유롭게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역량 문제에 달려있다고 봐요. 네. 우리나라 정말 삼성이 좀 어려울 때 하이닉스 있는 게 국가적으로 너무 다행이다. 이 사람들 다 중국가 쓰면 어떻게 하죠? 망했어요. 그러게요. 망했어요 진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술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형태의 소위 이제 존중인가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여전히 그 기술 엔지니어가 투자 연구 개발하려면 허락받아야 돼요. 허락받고. 경영지원한테 네. 뭐 설명해야 됩니다. 뭐전에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되게 이제 친분 있는 분이 연구수자원에 이번 연구소에 삼성 NRDK라고 기흥에 이제 미래 연구소 생겼거든요. 네. 거기에 지는데 20조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뭐 좀 깎았대요 또 거기서 또 위에서. 그 무슨 얘기냐 미래 팹이니까 돈을 더 들여서 공간을 많이 해놔야 네. 새로운 게만 들어올 거잖아요. 이미 꽉 찼대요. 아. 미래 팹인데 꽉 찼대요. 꽉 찼다. 왜 그래요? 돈 깎으라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게 예전에 삼성을 얘기했을 때 임원들이 책임을 졌다고 얘기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덜해졌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임원 자체도 팔인 목숨이었던 거죠. 네.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기술 CEO의 그때 사람이 갖고 있었던 조직 문화적 단점.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엄벌을 가했던 시기가 있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전법만 하려. 그렇죠. 실패를 못하게 하니 실패를 안 하는 건 아니 시도 안 하면 되죠. 그렇죠. 시도 그럼 어떻게 안 돼요? 하면 그러면 이제 삼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나노 2나노다. 뭐 차일까요? 원래 이만하게 만들던 데를 이만하게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한 걸음씩 걸어가야 줄어들겠죠. 네. 근데 안 그러려 그래. 그러니까 커져. 그러니까 삼성전자 3나노하고 TSMC 4나노가 봤더니 TSMC가 더 좋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여기를 믿고 내가 도전적으로 나가더라도 괜찮고 그러게 다 합쳐져야 2나노가 뭐 1.4나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았다. 그게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기술 CEO 있을 때 그 사람의 의사결정과 조직 문화의 문점 관점들 그게 이제 HBM 사태가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조직 관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 미국 기업처럼 100% 삼성전자가 기존의 관리 조직 같은 것들이 힘이 다 빼든다. 그게 이상적이겠지만 당장이 될 일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들의 힘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기술 CEO들이 힘이 좋을 때가 있어야 되고 관리가 잘 될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것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기술 CEO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술의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네. 이런 상태 돼버렸다는 거죠. 실패라고 하는 걸 대화라는 걸 해서 잘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돼야 근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그게 좀 낫다 그런 쪽으로. 아무래도 그 3E 그 세대 때 다들 안 된다고 하던 거를 어쨌든 하이닉스는 한 거잖아요. 밀어붙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 의사결정의 차이가 지금의 어떤 순위 변경까지 왔다. 맞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의사결정. 아니, 저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예, 그걸 그 한마디로 먹는 건 믿은 거죠. 네. 믿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믿은 거죠 그동안. 그 차이가 가장 크다. 그렇죠. 그러면은 당분간 하이닉스는 그러면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지겠네요. 뭐 주가는 모르겠어도. 거의 올해 3분기 4분기는 이미 다 팔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빠질 게 별로 없죠. 거기다가 요번에 또 성과금도 많이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 뭐 저도 그 블라인드 글 봤거든요. 이런 거 할 시간에 빨리 야근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지금 전투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이 없어집니다. 저 좋을 때는 진짜 좋죠. 그 보너스 받으면 좋죠. 근데 게다가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너스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금융회사의 보너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니 삼성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오는데 회사도 잘 나가고.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엔비디아도 엄청난 성과급을 주고 그것 때문에 뭐 계속 주 7일 야근을 하는데 다들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I 엔지니어 연봉이 1,0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니까 또 안 할 수 없는. 네, 뭐 우리나라랑 뭐 미국을 똑같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대기업에서 아주 고무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다 이제 미래에 또 회사 경쟁력으로 또 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준영 대표님 모시고 삼성전자 반도체 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 그 회사의 어떤 내부나 실적 그리고 뭐 미래 기술력들이 더 결국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